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꼭 두 번씩 해야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는데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를 여러 번 해봤는데 여기는 발표하기 전에 막걸리를 주더라고요. 한 잔 했습니다. 취중 발표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50분 동안 잘 놀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앞에 소개했듯이 온라인상에서 자바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박재성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넥스트 인스티튜트라는 학교, 네이버에서 세운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한 3년 반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제가 개발을 손 놓은 지 3년 반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으신 거예요. 이 PT 어디 갔지?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지식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한 2000년 정도, 2001년부터 자바직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했고, 그 뒤에 다시 이어서 슬립이라는 커뮤니티를 한 3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자바직 커뮤니티 운영할 때는 이 소스가 제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걸 가져다 쓰다 보니까 제가 뭔가 기능을 추가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립은 처음부터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바로 처음 만들었고요. 그거를 스칼라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쓰는 것도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하다 보니까 책 쓸 기회도 있어서 책을 이제 8권째 지금 준비 중이고요. 조만간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준비한 내용이 실제 회사에 적용한 건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슬립 커뮤니티라는 서비스를 자바에서 슬립으로 전환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저도 40 액면가는 한 50대 보이지만 아직 40 중반이거든요. 근데 이 한 15년 이상을 이제 개발자로 살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로 한 그런 나이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몸부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듯이 이게 실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 적용 사례가 아니니까 혹시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옆에 좋은 세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외국인 옆에 계시고, 이쪽에 실무, 팀원 적용 사례. 지금 잘못 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자, 오늘 할 얘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왜 스칼라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이런 순으로 그래서 슬립에 어떤 과정으로 전환을 했는지, 적용했을 때 이점, 그리고 약간의 고려사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스칼라를 처음부터 선택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지겨워. 그리고 요즘 대세가 함수형 언어래. 그리고 40대가 되면 생기는 이 병, 허무함. 뭔가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뭔가 다른 거에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데 뽀대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15년 자바 밥을 먹었는데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가장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SICP 그리고 스킴이라는 딱 적용했는데 보나마나 너무 큰 산이었던 거죠. 높은 산이었죠. 초보자인데. 그래서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동기부여를 끌고 가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쿨하게 때려치자 뭐. 이거 뭐 없어도 못 먹고 살겠나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얻은 게 하나 있는데 함수형 언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는 대략적인 감은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마스터하고 뭐 그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얻기는 했죠. 아예 의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시작했는데 가오가 있지. 그래서 또 이 병이 도지는 거죠. 이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뭔가 했다가 포기하더라도 또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그 병이 도지고 그 병이 도지고 그게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도전을 하죠. 이번엔 클로저로 하자. 야, 클로저는 그래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진하게 맛볼 수 있고 그래도 JVM에 들어가니까 어디 써먹을 땐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스터디를 시작을 해요. 거창하게. 슬립의 스터디도 많이 하는데 클로저 스터디를 거저 제안을 해요. 막 이제 약을 팔았죠. 그랬더니 막 넘어와요. 했어요. 했는데 초반에 잘 돼요. 모든 스터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4차 가니까 떨어져 나가야지. 안 와. 쿨하게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포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클로저에 빠져듭니다. 작년 12월에 슬립 스터디의 양한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클로저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쿠팡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하면 자기 서비스에 적용해 볼까? 하지만 회사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혼자서 묵묵히 열심히 언젠가 쓸 날을 기다리면서. 예, 하지만 저도 여기 얻은 게 한 명은 끌어들였으니까 이쪽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또 삶에서 한 명의 사람의 어떤 상태를 바꿨는데, 인생을 바꿨는데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패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한 명은 뭔가 함수형 프로그램이 클로저 바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또 가요. 자, 그냥 자포자기 이제. 한 5년만 더, 앞으로 한 5년 살았는데 15년만 더 하면 애들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냥 되지 않을까? 그냥 살자. 마음 먹었어요. 오늘 갑자기 스칼라를 애들이 해보재요. 스터디 멤버들이. 그래서 이런 스스로 그렇죠. 원래 나는 진짜 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타협을 하면서 삶이 원래 타협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래 스칼라도 좋을 거야 생각하면서 처음 책으로 그래도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스칼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 책을 딱 선택하는 순간 헬이 그냥 엄청 어려워요. 책이 스칼라 문법도 익숙하지 않은데. 예. 나중에 스칼라 혹시 공부하시려면 이거는 첫 단계가 아니라 첫 단계는 이 책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리고 내가 진짜 스칼라를 통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 빨간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다른 클로저나 스킴이나 이런 다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미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익숙하면 괜찮아요. 읽을만 해. 근데 바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책으로 저희는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거죠. 이거를 여기서 스터디 끝나면 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스칼라 좀 공부해봤다.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시간도 많은데 이러면 또 진짜 시간 많은 줄 알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슬립 코드를 자바에서 스칼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삽질을 하고 새로운 언어에 도전했지만 그때 쌓였던 경험들이 나중에 스칼라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는 했지만 처음에 꿈은 거창을 했지만 그때 조금씩 쌓았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스칼라 접근하는데 상당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산을 넘긴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도 조금 넘어서 요만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언젠가 달성할 수 있겠더라. 물론 정상이 다른 정상일 수도 있어요. 스킴 뭐 클로저 이런 게 아니라 스칼라로 오긴 왔어요. 하지만 어떤 진짜 저 위에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는 아직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목적은
랭귀지가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숙연한 분위기에서 참 우리나라 개발자의 커뮤니티 발표를 하면 항상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더 열심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한번 해보자. 관심이 있으면 또 회사 서비스에 적용 못하더라도 내가 흥미를 위해서 삶의 어떤 그 무력감이 들 때, 여자친구랑 깨졌을 때,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뭐합니까? 할 일이 없는데 술만 먹죠. 그럴 바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을 때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때 술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랭귀지에 빠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뻘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로 이제 거창하게 슬립 커뮤니티를 전환을 하려고 목표를 또 잡았어요. 또 이제 아까처럼 가오가 있으니까 거창하게 뭔가 또 목표를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개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거창한 마음이 들면 플레이지 그래도 가오가 있는데 플레이에다 스칼라 적용해서 새롭게 다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플레이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같은 놈으로 얘가 자바도 지원하고 스칼라도 지원해요. 자, 지금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스칼라는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아가는 랭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와 스칼라를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자, 혹시 모르는 분들 그리고 그래서 플레이 프레임워크 기반 하에서 자바와 스칼라를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플레이로 가는 게 맞아 보이죠. 이왕 하는 거. 그때 마침 이 책도 나왔어요. 공부하라는 신의 계시야. 야, 저 책을 보면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그런데 안 했어요. 욕심을 버리자. 귀찮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다 플레이 기반으로 어떻게 또 개발합니까? 데이터도 이미 있고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제가 맨날 이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활동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저를 한 15년 이상 먹고 살게 해준 이 스프링과 JPA 같은 ORM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 버리는 게 너무 또 아까운 부분도 있죠. 원래 이러니까 경력이 쌓이면 새로운 기술로 갈아타는 게 힘들죠. 내가 쌓아온 그 경험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 쌓아온 걸로 하면 5분이면 끝나고 10분이면 끝나는 건데 새로운 걸로 하면 1시간, 2시간 걸리는 그걸 못 찾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자바 같은 쓰레기 버리고 스칼라로 그냥 가세요. 처음부터. 제가 보기 그게 더 맞아. 미래지향적이야.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코틀린 이런 걸로 가도 돼. 예, 제가 보기엔. 예, 그리고 또 중도 포기할 것 같아서 스칼라 변화를 스칼라 하나로만 주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을 딱 생각하는 순간 이 조합도 나름 생산성이 좋아. 이런 스프링 부트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JPA 쓰면 CRU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칼라 같이 요즘 최신 트렌드를 따르는 언어를 쓰니까 위안을 하는 거죠. 괜찮아. 무슨 플레이야. 나에겐 스프링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이면에는 이 마음이죠. 귀찮은 거죠. 솔직한 마음입니다. 마음 넘으면 귀찮아요. 예, 제가 자꾸 나이 얘기해서 뭐 그렇긴 한데 여기 형님들도 누님은 없겠죠 설마. 예, 형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새로운 뭔가를 처음부터 다 배운다는 게 너무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스프링 플러스 JPA 플러스 스칼라 조합에 위안을 삼으면서 이 방향으로 리팩토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슬립 소스 맵 이 제목이 이 발표의 제목이 딱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맵이라는 펑션을 쓰는 걸 의미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립 소스에 있는 모든 놈을 자바에서 스칼라로 바꿔라. 그게 맵의 역할이거든요. 맵이 첫 번째 주는 데이터를 이놈으로 여기에 있는 로직대로 변형을 해서
반환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슬립 소스를 어떻게 자바에서 스칼라로 바꿨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두가 좀 길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질문. 빠릅니까? 괜히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이따가 나옵니다. 질문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예, 나옵니다. 예. 그 함수형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하게 단순히 대세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점을 알고 계셔서? 아, 섞여 있습니다. 이제 15년 더 살아야 돼. 아니, 15년 프로그램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물론 자바로 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바로만 계속 하는 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뭔가 프레임워크나 뭐 이런 부분보다 랭귀지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면 뭔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하면 좀 뭔가 다른 식의 사고라든가 다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맛을 느끼니까 자바 코드를 더 잘 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깔끔하게 짜고 더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도 제가 아까 쓰레기라고 했지만, 버리라고 했지만, 자바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알 때와 모를 때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대세라고 하니까 그것도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 현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첫 번째 커밋 로그를 제 깃허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커밋 로그 이제 첫 번째 스칼라 기반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해서 그리고 뭐 메이븐 설정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끝난 거는 12월 30일 날, 제가 이 극적인 효과를 노린 건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커밋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2월 30일, 모든 소스 코드를 자바의 스칼라로 변경함. 와, 진짜 이때 짜릿함. 그리고 src 메인의 자바와 src 테스트 자바의 소스 폴더를 날리는 그때의 그 쾌감.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적용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어차피 이게 실험적으로 할 수 있고, 제가 토익 프로젝트잖아요. 망해도 상관없잖아요. 물론 그 커뮤니티 분들한테 욕은 먹겠지만, 돈이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그게 기반해서 리팩토링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리팩토링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겠지만, 가장 천천히 이 원칙을 따라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리팩토링 단계에 어떤 메서드의 시그니처를 바꾸거나 아니면 메서드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 컴파일 에러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팩토링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팩토링 연습도 하면서 자바를 스칼라로 바꾸고 하나의 서비스에서 랭귀지를 바꾸는, 물론 같은 JVM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런 전략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자바와 스칼라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당연히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바에서 스칼라로 서서히 한 번에 왕창 바꾸는 게 아니라, 서비스 중단하는 게 아니라 배포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src 메인의 자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소스 폴더 메이븐의 디폴트 소스 폴더인데, 이거에 이 소스 폴더를 추가하고요. 그럼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멀리 있는 분도 잘 안 보이시죠? 자, 아까 분명히 나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스칼라 라이브러리가 이제 클래스 패스에 추가를 하고요. 메이븐 설정인데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메이븐 스칼라 플러그인, 제가 메이븐이라는 빌드 도구를 썼는데 스칼라 플러그인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아까 보셨던 이 앞에 소스 폴더 여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스칼라와 자바 코드를 같이 컴파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이 컴파일 되면 바이트 코드 상에서는 버추얼 머신 인식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스칼라와 자바를 동시에 같이 컴파일하면
서로 간에 컴파일 에러 없이 API 호출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떼서 리팩토링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자바 컴파일러가 먼저 동작하도록 하면 안 되고, 자바 컴파일러는 스칼라를 컴파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칼라, 여기 보이는 이 스칼라 플러그인 이놈을 통해서 자바 컴파일러가 뒤에 실행되도록, 얘가 먼저 실행되고,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메이븐 설정해 보시면 그 설정이 만약 꼬인다 그러면 그 설정을 뒤에다 설정하시면 돼요. 이 플러그. 그러면 이 설정이 먼저 동작하면서 스칼라 플러그인이 모든 자바와 스칼라 코드를 다 같이 컴파일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설정하시면, 물론 제가 이제 JPA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더 삽질을 많이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구조라면 이 정도 설정만 해도 아까 같이 소스 폴더를 이중으로 자바와 스칼라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이클립스, 아직도 저희 이클립스 쓰고 있는데 10년 이상 사랑해온 이클립스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스칼라를 하는데 또 이제 이클립스 기반 스칼라 아이디를 사용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클립스 안 버릴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인텔리제이로 가도 나는 나를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이클립스를 어떻게 버려? 이런 의리가 있는 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스칼라 아이디를 썼어요. 힘들게 꾸역꾸역 쓰다가 너무 힘든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요. 컴파일 에러도 너무 많이 나고 얘가 아직까지 성숙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텔리제이의 스칼라 플러그인이 좋대요. 그게 혹해가지고 10년이나 쌓은 우정을 버리고 인텔리제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스칼라 여러분들 접근하시려면 인텔리제이로 가야 된다. 얘 갑이다. 이클립스 버려도 돼요. 근데 얘 나중에 개발해 보시면 만약에 API 서버라든가 HTML 뭐 이런 게 많지 않으면 인텔리제이의 스칼라 플러그인까지는 커뮤니티 버전 무료예요. 그러니까 상용 버전 안 써도 스칼라 플러그인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API 서버 개발하고 그런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뭐 HTML 작업이 많지 않다고 하면 그냥 무료 버전의 커뮤니티 버전을 써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 이따가 데모 조금 있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좀 약간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은 부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JPA 매핑한 부분인데 그 엔티티를 스칼라 기반으로 매핑을 해서 뭔가 스키마를 제너레이션하고 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그 내가 봤을 때 전환할 때 위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하나를 찾은 거죠. 근데 엔티티가 JPA 그 모델 클래스가 다른 것과 의존관계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뭐 유저 같은 건 엄청나게 여러 군데 의존관계 가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말 얘가 잘 변환되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였어요. 이게 JPA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JPA의 데이터베이스와 클래스 매핑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놓으면 기본적인 CRUD라든가 그리고 테이블 스키마까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JPA OR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 자바 코드를 스칼라 코드로 먼저 변환하는 실험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게 잘 먹히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전략은 똑같이 우리가 자바에서 리팩토링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리팩토링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마이크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 할 때 여러분들 리팩토링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글자도 작고. 뒤에 계신 분들 후회되시죠? 왜 이렇게 나오지? 자, 폰트 엄청 늘려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잡아드릴까요? 라이브 코딩 하실 때.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게 간단한
코드입니다. 예, 지금 스칼라 시간이에요. 자바 코드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가 자바 리팩토링 할 때 이게 간단한 DAO를 리팩토링 하는 부분인데, 자, 이 스프링에 있는 JDBC 라이브러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리팩토링 단계에 이런 단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보면 쿼리와 우리가 이제 DAO 코드의 쿼리가 매번 바뀌죠. 그리고 이 쿼리에서 필요로 한 이게 업데이트나 인서트 구문인 경우에는 인자가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을 추상 메서드를 뽑은 거예요. 네, 추상 메서드를 뽑은 거고, 이제 이 코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여기 보면 JDBC 템플릿을 어나니머스 익명 클래스로 만들고, 이게 스프링 JDBC 쓸 때 많이 쓰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단계로 리팩토링을 하다 보니까, 이 추상 메서드로 있던 이 부분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아니 굳이 쿼리까지 이거를 메서드로 뽑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리팩토링을 제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업데이트 메서드에 인자로 전달하고 싶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리팩토링 포인트는 이 메서드가 아니라 얘로 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가능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제가 리팩토링 해볼게요. 자, 이러려면 여기도 바로 특히 우리나라 분들 성격이 급하니까 바로 여기 스트링 SQL 넣고 싶죠. 여기 메서드 제거하고 그리고 그런 욕구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걸 한 단계 억누르고 최대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리팩토링 하고 싶은 코드 있죠? 그걸 만들어요. 자, 똑같은 업데이트 메서드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서,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죠. 이놈이죠. 자, 얘를 쓰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메서드가 사라졌어요. 요거 보면. 자,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도 없죠. 검색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면 이걸 지울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컴파일 에러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 에러를 최대한 짧게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여기 오버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죠. 자, 제가 이 데모를 왜 했냐면, 라이브 코딩을, 여기 핵심은 리팩토링 단계에서는 항상 중간 과도기적인 단계가 필요해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바로 2단계로 가고 싶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근데 리팩토링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인자를 추가하는 메서드를 과도기 단계로 두고 다른 부분 리팩토링 끝난 다음에 이 메서드가 필요 없으면 그때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자바 코드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리팩토링 할 때 똑같아요. 일정 시간은 중복 데이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전하게 리팩토링을 하려면. 자, 그래서 똑같은 전략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뭐 중간에 중복이 있지만 태그 히스토리라는 자바 클래스에 상응하는 클래스 이름은 다르게 해서 n 태그드 히스토리라는 놈으로 스칼라 코드를 만들고, 이게 검증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해서 마지막 삭제하고 얘를 리네임 리팩토링 n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그걸 다시 거꾸로
여기서 핵심은 중간 과도기적인 단계를 둬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리팩토링 해나가는 경험을 계속 하는 거죠. 무한 반복하면 모든 코드를 안전하게 리팩토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막 하다가 퇴근해야 돼. 그러면 일단 멈추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컴파일러 이런 부분 최소한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의 코드들이 얘를 우선 쓰고 있다가 얘가 안정이 됐다는 가정이 들면 여기 쪽에 테스트가 끝나면 그때 바꿔치기 해주면 엄청 짧은 시간에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점진적으로 하다가 경험이 쌓였어. 이제 내가 숙달이 됐어. 그러면 그때 좀 더 속도를 빨리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거꾸로 돌아오고. 이거는 TDD의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 전환할 때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두 개의 코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려면 이런 흐름을 유지하면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리팩토링한 결과가 아까 자바 코드가 이런 형태로 리팩토링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칼라를 쓸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기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코드량이 좀 더 짧아져요. 확실히 구현을 하다 보면 제가 뭐 스칼라 문법에 대해서 오늘 거의 얘기 안 할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실험이니까 중간에 삽질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게 좀 안 돼. 그런 부분들도 찾을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 보니까, 스칼라에서 자바의 이넘이 잘 안 먹어. 이넘 같은 놈이 없어. 그걸 대체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전환하는 단계에서 미리 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얻었던 부분이, 자바에서 스칼라 API 메서드를 콜할 때는, 그러니까 스칼라에서 자바 API를 콜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인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얻은 경험이 가장 컸어요. 실험을 했는데 다른 거보다 잘 되는구나 이거보다 제일 컸던 거는 스칼라 이쪽에서의 방향은 좋아요. 근데 거꾸로 할 때 잘 안 되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막 달러도 써야 되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웠죠. 레이어 단위로 이렇게 가자. 그럼 레이어의 의존 관계를 보면 저기 도메인이 있고 그리고 리파지토리 DAO가 있고 걔를 또 서비스가 의존관계를 가지고 서비스 컨트롤러 의존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럼 잘 봤을 때 컨트롤러를 먼저 스칼라를 뽑으면 스칼라가 자바 코드를 바라보는 경우는 생기지만 거꾸로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리팩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진행하죠. 뭐 이렇게 아까 했던 그 똑같은 과정이에요. 컨트롤러부터 무한 반복. 그래서 하는데 짜증나죠. 막 100개 이상의 뭐 저는 슬립 코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제 현업에서 엄청 날릴 거잖아요. 물론 저는 또 저 혼자 있지만 여러분들 여러 명이 하겠지만 사실 이게 속도가 잘 안 나요. 짜증나고. 그래서 지겨워. 이때 이제 인텔리제이의 신세계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막 데모를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이따가 다른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보고 괜찮으면 인텔리제이 쓰세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핵심은 뭐냐면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에 먼저 지금 컨트롤러는 다 변경을 한 거고요. 엄청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서 스칼라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이거 나중에 에러가 없도록 제가 몇 개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바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스칼라 코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줘요.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오세요.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몇 개 에러가 나는 이런 부분들만 제거를 해주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해결되면서 실행할 수 있어요. 거의 정확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스칼라가 이렇잖아요. 스칼라인데 문법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코틀린이 또 대세라고 하잖아요. 코틀린의 자바 코드를 코틀린으로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거의 100% 전환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틀린이 뜨면 스칼라 또 버리세요. 코틀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만족스러운 언어로 가면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변환하는데 이 인텔리제이의 자동 변환 기능을 활용하시면 엄청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겨우니까 중간에 자꾸 뭐 리팩토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스칼라로 하면 엄청나게 무한 리팩토링 막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이 욕심을 다 버렸어요. 일단 자바 코드를 스칼라로 바꾸는 거에 아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바꾸는 것만 목표를 했어요. 그래야지만 바꾸겠더라고요. 그럼 지겨워서. 그래서 연말에 학기도 끝나가고 삶이 무료해지는 연말쯤에 집중적으로 토 나올 정도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별로 없다가 여기가 집중적으로 막 엄청난 커밋을 하루 종일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한 거예요. 진짜. 하고 이제 컴파일 에러 나는 부분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예, 이렇게 했더니 요 며칠 사이에 여기까지 진도가 거의 안 나갔는데 여기에 거의 한 방에 딱 바꿀 수 있어요. 연말에. 연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깨졌다. 연말 쓸쓸하잖아요. 할 일 없죠. 이런 거 하세요 그냥. 단순 반복제 머리를 비울 수 있어. 제가 보기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12월 31일 그때인데 여기 막 올라가죠 그냥. 이렇게. 여기 더 있는데 못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며칠 사이에 엄청 많이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냐? 일단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리팩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코드가 너무 복잡한 코드들을 이제 스칼라의 언어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리팩토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리트라이 기능인데, 뭐 리트라이 펑션 쓰고 할 수 있는 자바 코드인데, 이거를 스칼라 기반의 어떤 리트라이로 만들어서 여기 스칼라에 이런 식으로 리트라이 뭐 3하면 3번 리트라이 하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리팩토링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로직, 이런 많은 로직이 있었는데 이걸 스칼라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코딩 부분이 극단적으로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저 코드를 보고 밤에 자는데 곰곰이 스칼라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밤에 한 1시인가 2시에 나와가지고 이 코딩 했어요. 그때 엄청 짜릿하더라고요. 역시 스칼라는 이런 맛이야. 이게 함수형 프로그램이 맛이구나. 원래 프로그래머인데 그럴 때 제일 짜릿하고 재밌잖아요. 이 맛에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 일을 왜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맛도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허세.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허세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버그가 없는 코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면 새로운 언어를 또 하나 하는 것도 있지만 코드 양이 짧아지니까 버그 발생하는 부분이 훨씬 적어질 수도 있다. 예,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 그래서 이런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갔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였다. 레이어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리팩토링 하면 돼요. 한 번에 스칼라로 쫙 바꾼 다음에 시간을 틈틈이. 이 점, 원래 약팔로 오면 좋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게 있구나. 하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게터, 세터를 최소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롬복 쓰는 거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 보이면 이게 제이슨 API로 뽑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에 담긴 이거를 제이슨으로 변환해 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뭐 이 코딩 양이 훨씬 이제 적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이 있고, 테스트 코드 만들 때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네임드 패러미터라고 해서, 원래 이런 식의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좀 짜증나게, 값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막 만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여기 이런 식으로 네임드 패러미터라는 스칼라 문법을 쓰면, 이게 옵셔널 선택 값이에요. 디폴트 값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훨씬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스칼라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불편하다고 했던 스파게티 코드나 이런 부분을 리팩토링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근데 아무래도 학습 비용이 좀 들긴 하죠. 너무 기능이 또 많으면. 제가 쓰는 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은 걸 쓰진 않았는데 저도 스칼라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리팩토링 하는 재미하고 시간 나면 틈틈이 새로운 개념 뭔가 적용해볼까 하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적용했는데 뭐 뒤에 또 뭐 이런 것도 더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람다 뭐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던 함수형 프로그래밍 가는 게 목표죠. 언젠가 빨간 책 있잖아요. 그걸 우습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면, 예. 그 다음에 스칼라 전도사가 돼도 되겠죠. 이게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치유가 됐겠습니까? 프로그래밍 하나 이거 했다고? 예, 하지만 나름 상당 기간 동안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리팩토링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래도 다른 프로그래머로서의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은 있었던 거죠. 자, 스칼라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너무 무료해가지고 iOS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왕 하는 거 무슨 오브젝티브 C냐 그런 거 갖다 버려라. 난 스위프트가 대세인데 이거 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돼요. 왜? 스칼라랑 너무 문법이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약할로 왔으니까 확실히 얘기하면 스칼라를 하면 스위프트는 진짜 껌으로 얻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한 느낌은.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온라인상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스칼라의 문법이 상당 부분 스위프트랑 비슷하다. 그거는 최근에 언어들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서로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서 요즘에 자바스크립트에 클래스 들어가고 막 장난도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거의 비슷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다음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좀 익혀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접근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거 할 때 아무래도 스프링과 JP가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프레임워크. 그래서 몇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스프링의 컨트롤러에서 매핑할 때 그냥 리퀘스트 매핑 밸류 그냥 땡땡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스칼라에는 어레이 이런 거 써줘야 돼요.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게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바에도 롱타입이 있는데 스칼라에도 롱타입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자바의 롱타입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명시적으로 임포트할 때 저 롱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이런 몇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레이 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JPA에서 자바의 저 리스트 콜렉션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스프링 플러스 JPA에 스칼라 적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는 걸. 그리고 지금 슬립 커뮤니티를 스칼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끈 5분 남았습니다. 아, 이거 이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비빨 그래서 안 되면 막 화병 날 수도 있어요. 컴파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코틀린 이런 거 보면 괜찮다 그러면 코틀린으로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보는데 스칼라에 제가 썼던 전략들만 그대로 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틀린 적용할 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비용, 예, 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적용할 때 아까도 비슷하지만 일단 자바처럼 구현하세요. 함수형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바처럼 짜세요, 코드를. 자바 문법, 스칼라 문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칼라 문법 하나씩 적용해서 이제 스칼라 기능으로 좀씩 변환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바꾸는 걸로 목표를 잡으면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마무리고요. 네. 스칼라 최근에 코틀린도 있으니까 잘 보셨다가 이 언어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싶은 부분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투자를 한 거에 대한 뭔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스칼라는 뭐 아까 아카도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뭐 스파크 이런 식으로 다른 뭐 그러니까 뭐 데이터 분석 도구들 이런 데도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스칼라 프로그래머들의 몸값이 상당히 또 높아지는 경향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자바다. 한 번에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스칼라로 확 전환하기에. 아니, 스칼라 다른 언어로 전환하기에. 그러니까 자바 플랫폼인데 다른 언어로 적용하는 뭐 루비나 파이썬으로 바꾸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스칼라 같은 경우에 점진적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발자들을 설득해서 가기에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그리고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젝트 새로 하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지금 역량이 뭐 스프링이나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게 아까우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발표했던 스칼라 플러스 스프링 조합도 나름 괜찮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조합이 그래도 제가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의 트렌드도 쓸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사람은 제가 10년 된 이클립스를 버리던 것처럼 1년도 안 됐는데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스위프트가 백엔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다. 그럼 스위프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스칼라에 도전해서 한번 새로운 함성 프로그래밍이나 새로운 언어의 맛을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칼라라든가 아니면 스위프트 같은 새로운 랭귀지 한번 배워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서 막 힘드시죠? 저도 가는데 막 점점 더워지는 거야. 아마 막걸리를 먹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네. 질문 하나 올라 랭귀지 전환에 성능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성능이 좀 더 좋아졌는지에 대한 성능요? 예, 미안합니다. 제가 성능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저 슬립 저런 거 운영하는데 뭐 성능 테스트까지.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스칼라가 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면 거의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해보는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죠. 해본 다음에 그거는 혹시나 누군가가 회사에 적용을 해서 성능 테스트 해본 다음에 어떻더라 나중에 그걸 사례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했죠. 회사의 적용 사례 아니라고. 토이 프로젝트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 자바 8부터 모던 자바를 해서 그 자바 자체로도 함수형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물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느낌을 어떻게 이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CF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자바에도 분명히 람다 기반의 어떤 함성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뭔가 모르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더 많고 또 내가 한 단계 더 하고 싶으면 하기 힘든 부분이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로 하다가 자바로 하면 짜증이 나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자바에 더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저기 자바 8의 전문 박성철님이나 그 다른 분들한테 아무튼 가능해요. 가능을 하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점 때문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콜렉션에서 바로 람다를 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스트림 만든 다음에 쓰고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런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바 좋아합니다 아직. 없으면 마칠까요? 진짜 수고했습니다.